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훈이 만성행동 재훈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간신문을 좀 자세히 단디 들여다보는 그런 조간신문 읽기를 한 10분 이내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신문의 시대가 점점 퇴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만, 신문을 제대로 읽기만 해도 여러분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1면부터 30면, 어떤 신문은 20몇 면까지 다양합니다만, 편집이라는 기술을 통해 그 강조를, 어떤 신문은 1면 머리 기사에 어떤 기사를 배치하고 그 기사의 제목을 시커먼 활자로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뉴스다, 이 뉴스의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친절한 교사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일부 그런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활자 매체인 신문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문이 갖는 그런 독특한 맛, 이런 것들을 제가 33년간 신문 기자를 한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맛과 재미, 이런 것들을 겸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필로 있는 자유일보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단일화 여론조사 아주 놀랍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높은 74.8% 단일화 후보,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 된다는 여론이 이렇게 높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비해 이런 여론조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68.6%,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거의 70% 가까운 단일화 해야 야권이 승리한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있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이것을 보더라도 단일화를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안보가 위험하죠.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긴급 서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쏘는 2017년 트럼프 때 이후 가장 심각한 그런 안보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평화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 실력이 없이는 평화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신문 일면 세 번째 기사는 문통정부의 방역 정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증, 치명률 걸렸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마치 2년 전 코로나 초기 때 치료제도 없고 그 병의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던 확진자 숫자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 그로 늘었던 더블링, 어느 신문이, 동아일보군요. 제가 신문 매주 더블링, 중앙일보도 아마 일면 머리 기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방역조치, 문재인 정부가 참 대선을 앞두고 보수 파단체들이 그 광화문 집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구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 이 황제갑질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을 수족처럼 부리고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제까지 거짓 뉴스라고 했는데 5일 만에 김혜경 여사가 자복하고 말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자복을 하는. 그 밑에 뉴스는 더 한심합니다. 정대협 후원금 유형 의혹, 윤미향 의원을 감사히 하는 집회를 정대협 이 진보좌파 여성단체를 했다고 하는데 참 꼴사납습니다. 이 신문,
과거로는 일체 역방뇨란자라고 하는 중앙대 교수의 칼럼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이나 어떤 조직의 설립과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인류학자 빅터 터너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회 드라마, 소셜 드라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소셜 드라마는 분리와 전이, 그리고 재통합, 분리, 전이, 재통합, 이 3단계를 거쳐 통과를 겪는다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어떤 평화로운 공동체가 누군가의 파괴적 행위, 공동질서 위반 행위로 분리 단계를 거쳐, 그 다음에 날카로운 그런 공공질서를 파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하는 전이 단계를 거쳐 이 공동체가 상당히 외부의 도전을 받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사회 언론들이 나서서 리어드레스, 재통합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3부 대선이 이런 우리 사회를 재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지를 이 사람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3부 대선에서 정말 현명한 한 표를 던져서 우리 사회가 재통합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문통 집단들을 대치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할 새로운 지도자를 강하고 또 바른 눈, 바른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좌에 앉아 제대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친 자가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이 신문, 무소불위로 포퓰리즘적으로 예산을 퍼붓게 하는 그분이 되면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경제부장답게 여러 가지 경제적 논거를 들어 제대로 짚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일면 아까 말한 황제갑질, 아들이 특혜 등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뒤집고 또 침묵하고,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찜쪄먹을 듯 능수능란하게 때로는 말을 바꾸고, 때로는 거짓을 꾸며대고, 때로는 침묵하고, 여러 가지. 동아일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더블링, 오미크론 여파로 지금 일주일 만에 10,000명에서 10,000명, 중앙일보는 아마 일면에서 다음 일주일에는 40,000명이 될 거라고 더블링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4차 TV 토론 일면 머리 기사를 썼네요. 일면 두 번째 기사로 20% 부동산 잡기에 살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과 김동연이 양자 토론했는데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혜영의 소유구입에 김혜영 자택에 두 사람 7급 공무원이 주로 직접 심부름을 했습니다. 5급 공무원은 뒤에서 모니터링 지시를 한 것 같고요. 이 사람들 7급 공무원이 자기 카드로 결제한 뒤 하루 뒤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카드를 교체 결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일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도 실력을 가져야 된다, 중청적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겠다, 이런 안보 대통령論을 피우고 있습니다. 요즘 김만배 녹취록 놓고 이약 공방했다. 김만배 카드면 죽을 수 있다, 치명상을 죽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이재명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다.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글을 전기가 재밌습니다. 처음 이재명의 홈페이지에 새 인사가 있는데 음악과 함께 흐르는 게 존경하는 국민 이런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걸 리드로 썼겠나요? 존경이라는 단어에 김순덕 대기자의 귀가 번쩍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작년 12월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비난이 일어나자 금방 말을 뒤집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고 한 말을 빗대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입장 밝혀야 한다는 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안 했습니다. 어제 김동연과 양자대결
장면을 보고 그런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재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또 눈물 흘리지 마라. 또 눈물 흘리면 그 눈물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통일한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 이재명 후보를 딱히 꼬집는 게 아니라 국민 화병 키우는 사명이지 미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미국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뭐 40%가 스트레스 주인으로 정치를 접목했다고 합니다. 25%는 정권 인사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네요. 이 신문 114세 한국을 덮친 글로벌 인플레 먹구름 아직은 퍼펙트 스톰으로 닥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칫 그렇게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퍼펙트 스톰이 오지는 않길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김혜경의 그 황제갑질 심부름 논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만배 내 카드면 윤석열 시킵니다. 정략 녹취록 이 또 뭐가 있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과장을 조치원의 수사를 했는데 마침 중수부장 출신 박근혜 특검을 했던 박영수가 그 사건에 변호인했다는 것을 두고 중수부장 출신과 중수부 과장의 수사지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다면 제대로 밝혀내라. 그 밖의 여러 가지 의혹들도 밝혀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역시 오미크론 2만 명 여기는 뭐 10대가 유명하다는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내 정의에 달고 있습니다. 10 내지 19세 발생률 18%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애플 부부들이 호전에 최고 실적 호실적으로 반등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문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그 외교안보를 둘러싼 논란 사도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과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평화를 깨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하는 마트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경 비리를 부어 있습니다. 젊은 정들은 셀카를 찍듯이 확진 인증샷을 하고 반면 임산부나 노약자는 외출 공포증 때문에 집 밖을 못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풍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약간 과격하죠. 김동명과 양자 TV 토론에서 집권하게 되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50조를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긴급재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요건은 천재적인 것 같은 그런 때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법상 권리긴 합니다만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그런 것을 요건을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그런 경우는 약간 의문입니다. 물론 퍼펙트 스톰이 닥쳐왔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IMF 때와 같이 나라가 무너질 듯한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 긴급재정명령은 IMF 때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반론에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의 피프렌 스토리에 난 존 K 싱글로브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오비추얼이 참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1977년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미군 출소를 끝냈을 때 싱글로브 소장이 그 당시 연합사 참모장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을 출소하면 한국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출군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했습니다. 군통수권자의 방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이 바람에 싱글로브는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 당시 연합사령관이었던 분도 본국으로 소환돼 자기보다 후배인 육군참모총장 하의 참모차장에 임명을 해
사실상 옷을 벗게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묵묵히 차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시글러브 장군 대단히 반공산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 반군도 지원을 하고 한 사람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공산주의에 맞서 전쟁을 벌였던 담대한 전사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시글러브는 훗날 장군이 돼서 별 2개로 끝이 난 것에 대해 후회가 없느냐고 묻자 별 몇 개가 뭐가 중요하냐? 나로 인해 어쨌든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목숨 거짓다면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 가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글러브 장군의 명보였습니다. 이 신문에 장유정의 음악 증거전, 윤심덕 사회 참여를 불렀던 윤심덕이라는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유명 가수였죠. 여성 가수였는데 이분이 최초의 오페라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디아블로는 원곡이 프랑스의 다니엘 오베르가 작곡한 3막의 오페라 코미크 중 프라 디아블로 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우연히 찾아서 들어본 사람의 심경을 아주 재미있게 구술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의 칼럼입니다. 대통령 무책임지에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항대권하는 막 행사를 하다가 또 자기가 폼을 잡을 때는 나타났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은 안 지는 이 문 정권이 대통령 무책임지에 극치를 보였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합니다. 이 신문 일제일사설을 안보 관련 기사를 씁니다. 북핵 미사일 방류를 한 군사대립을 정말 시작하자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설은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우상호 뒤를 이어 불출마를 그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다시 확언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용태자가 한 명도 없는 이 한심한 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오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이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기 메달의 자입니다. 이 자가 FIU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후보 성남FC 그 비리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FIU에 자금 흐름 추적을 요청을 했는데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 대금에 상신을 하자 김호수가 뒤늦게 이걸 보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 중단에 따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맡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다가 성남지청 차장이 사표를 내면서 저항한 것이 언론에 포착돼 보도가 되면서 공론화되자 이 사람들이 또 의혹 뭉개기까지 이 박은정이라고 하는 한심한 박은정 그다음에 경위수사를 지시받은 신성식 수원지검장 김호수 이 세 사람들은 다 친정부 검사들입니다. 이들이 이재명 성남FC 의혹 자금 흐름 추적을 못하게 하자 또 박은정은 하는 수를 듣더 몇대 차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그 밑에 수사팀 성남시청 수사팀을 누르고 자기가 기록을 복사해 가서 내가 검토할 때까지 중단하라 라고 그 다음에 김호수가 뒤늦게 곤란한 입장에 처하자 경위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그 경위조사 부분 가운데 박은정이 한 잘못을 빼고 수사일지를 빼고 수원증에 보내고 뭐 한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과 다 관련된 이런 수사들은 다 윗선은 수사를 하지 않고 대장동 의혹도 정진상선에서 어물쩍 넘어가고 있고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 김호수 박은정
최석식, 이 한심한 사람들 대명천지에 이런 짓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박범계, 법무장관 같지도 않은 이 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고, 법사위에 나가서 단순히 성남지청장과 차장검사관이 여긴 처리 불가하다는 한심한 소리나 뱉고 있는 저런 자를 대선 33일 밖에 남지 않은 선거주무장관 중 한 명이 법무장관에 앉히고 있는 문재인의 저 뻔뻔한 낯짝을 참 보고 있으려니 우라통이 터집니다. 아까 우리 이진영 논설위원이 쓴 칼럼처럼 문재인을 보면 저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빨리 3월 9일이 지나고 또 새 정부가 빨리 정권 교체가 돼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아일보, 아까 말했듯이 W, 다음 주에는 사마미가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 윤석열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사설은 TV 토론을 놓고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무산시킨 양자 TV 토론이 돼가지고 통일하게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띠, 창업가적 리더, 이 창업자 리더 모험심 있는 기회를 찾고 하이나처럼 기회를 포착하고 물에 뜯는 그런 강인함을 갖는 그런 창업자 주인의식과 열정 이런 걸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뛰어난 설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KBS 차마고도와 이방원 최근 말이 줄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동물학대 논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태종 이방원의 드라마마저 방송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해 차마고도라고 하는 정말 뛰어난 다큐멘터리를 비교해서 KBS에게 정치를 자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야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들을 열심히 보십시오. 신문 볼 시간이 별로 없으시죠? 그럼 제 이야기라도 들으십시오. 여러분, 좋은 하루 되기를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